이어서 현물시장의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분석팀장입니다. 소형주의 이유 있는 강세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대외 리스크 과민 반응에 따른 반작용이 예상이 된다. 반등 쪽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 폭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네요. 자,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포르투갈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국내 증시는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2,000선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전히 2,000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악재성 요인, 외부 요인, 포르투갈 악재 등은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좀 들면서 외국인의 매수 기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분석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는 좀 실적 개선 기대에 힘입어서 좀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한쪽에 좀 있는데 이유 있는 소형주 강세라고 한 줄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시장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강세를 좀 점치고 계시는 건지 한 주 전망을 좀 들려주시죠. 예, 이번 주 변수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데요. 일단 뭐 항상 중요한 변수지만 국내외 매크로 변수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 변수들이 좀 많은데요. 특히 중국 GDP 결과도 있고요. 미국에는 이제 주택 지표들이 있는데 현재는 예상치하고 실제 발표치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시에는 그 매크로 변수가 중립적인데요. 최근 글로벌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모멘텀을 보더라도 다소 좀 둔화되는 양상속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크로는 국내 증시 코스피 2000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변수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국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주 후반 또는 다음 주에 갈수록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체감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이번 경제 2기 정부의 그 요지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얼마나 시장에 설득력 있고 기대치 이상으로 발표될 수 있냐가 핵심 변수인데요. 일단 주가에선 이번 주에도 이러한 그 정책 변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16일부터 사실상의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실적 차별화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실적은 여전히 그 하향 조정세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담은 계속 안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기 내각이 본격 가동되면서 이러한 수혜를 증시가 좀 받을 수 있을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 건지 역시 말씀해 주셨던 이 소형주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지 주간 투자 전략도 살펴주시죠. 예, 대형주들은 이러한 그 매크로 정책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정책의 수혜를 보는 쪽, 일부 내수업종과 건설업종하고요. 실적에서 좀 우위를 범하는 일부 대형업주들, 이렇게 좀 압축이 될 거고요. 매크로나 수급 중에서는 크게,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대형주의 상승 시도가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소형주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충분히 소형주 상승을 지속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의 지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대형주와는 좀 다른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가들 때 그 심리 상태도 보면은 대형주에 대한 수익 기대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수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기대가 거래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3분기 저희가 이익 추정치를 좀 찾아보게 되면 대형주는 하향되고 있는 반면에 소형주는 대형주 대비 월등하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즉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대형주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이런 낮은 변동성 국면에서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소형주 장세가 일반적으로 관철됐다는 측면들이 충분히 소형주에 대한 강세 전망을 이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12일 연속 소형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감들은 조금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게 하는데요. 특히 배당과 관련된 재원이 될 수 있는 유보율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수형주는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만 극복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이슈가 좀 부각이 돼야 좀 힘을 얻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시 환율에 대한 그 안정감들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끌어갈 수 있는 구간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기 경제팀 이슈가 최경경기 살리기 측면인데요. 건설업종 그리고 규제 일부 완화됐던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형주 가운데도 이익 전망치보다는 오히려 유보율 같은 재무 안정성 지표들이 높은 기업들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요. 소형주를 선택하시더라도 일단 EPS 전망치보다는 오히려 유보율이나 내부 유보금 또는 그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지배구조가 비교적 대주주 지분도 상당히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로 좀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정책 모멘텀을 가진 그 종목군들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유용석 시장분석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